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지금 나왔습니다. 신천지와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최악의 집단 감염 사태로 치닫고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얘기인데요. 누적 확진자가 모두 1,173명입니다. 어제 정부가 교정시설 방역 대책을 발표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긴 했는데 오늘 동부구치소에서 추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계속 섞고 매일같이 방이동을 한대요. 그 과정에서 확진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게 이상할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냥 구치소 내에서 퍼지라고 도와놓은 것 같아요. 확진자가 같이 있던 방에서 7명이서 갇혀 있었대요. 그중에 2명 빼고 다 확진됐대요. 동부구치소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김관욱 교수님. 네. 70대 남성,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사망자가 또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173명이 확진을 받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이 확진자들 중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사망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사실은 우리가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든가 병원 같은 데서도 사실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확진이 될 경우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게 나기 때문에 이런 구치소라든가 형무소라든가 이런 데 확산이 될 경우에는 사실 빨리 그걸 분리시켜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좀 조치가 부족했던 것이 확실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했다 뭐 이런 비판을 피해가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소자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서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재소자 4명이요. 마스크 못 받았다, 격리 조치도 미흡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인당 1,000만 원씩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예. 1인당 1,000만 원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단 큰 의미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현재 국가의 어떤 재소자 관리 책임, 또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잘못했다라는 것을 이제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재소자들이 내긴 했지만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선고 저는 재소자들이 이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어제 이제 동부구치소 관련해서 제가 추 장관의 법적 책임, 업무상 중과실치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유기, 형사 책임은 인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다른 문제거든요. 형사 책임 좀 엄격하게 보더라도 돈으로 배상하는 민사 책임, 특히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때는 그래도 조금 형사 책임보다 넓게 봐주는 경향들이 있어서 저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승소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코로나 전반적인 사태에 대해서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국가가 방역을 잘못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어. 또는 국가가 초기에 중국인을 전부 다 입국 차단하지 않아가지고 코로나가 늘어났어.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져. 이런 식의 국가 배상이라면 그건 기각될 겁니다. 하지만 이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재소자 관리를 잘못했다는 명백하고 아니면 구체적인 객관적인 사실들이 있었거든요. 마스크 지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진자하고 확진하지 않은 사람을 한 방에 모아놨던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동부구치소 측의 어떤 과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국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가 명백하게 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저는 국가배상 같은 경우에 액수는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저는 원고인 재소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봅니다. 승소 가능성이 꽤 높다. 김경진 의원님. 실제로 그 재소자의 변호인들은 CCTV 증거 보존도 신청했어요. 구치소 내부. 네. 그런 것도 가능하게 나중에 법적 판단에는 꽤 유리하게 재소자들에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도 찍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한 방에 몇 명이나 지금 수용이 됐는지 그것도 찍히는 거고요. 그 얼굴을 분류해 보면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함께 몇 월 며칠 날 같이 섞여 있는지 그것도 찍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분류하는 과정에서 혹시 확진자 실수로 넣어서 그냥 그 사이에서 부주의하게 분류 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동시에 영상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기 때문에 이 CCTV 증거 채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저도 이건 아마 재소자들 승소 가능성이 거의 99%다, 거의 100%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추미애 장관이 이제 총괄 책임인데 그 밑에 도대체 법무부 차관은 뭐 했냐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고요. 그러면 또 교정본부장은 또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그다음에 동부구치소장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냐. 그다음에 동부구치소에 보면 의무관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럼 동부구치소의 의무관은 당신은 또 무슨 일을 했어.
이렇게 층층이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국가가 전체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 이외에 가령 동부구치소장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아주 명확하게 가르마를 타놔야만 이게 아마 앞으로 수용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새로운 뭔가 또 기준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두 분의 김 변호사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확신에 찬 말씀으로 재소자들 소송에서 이길 공산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경진 의원님,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4명이거든요.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은 재소자 4명만, 그러니까 일부만 지금 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 그럼 앞으로 이 소송을 제기하는 재소자들이 그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네요.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지금 당장에 이제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기를 안 하지만 복역을 하고 나와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제기했던 것들이 거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나중에 뒷소송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마 소송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소자의 소송을 맡은 변호인은요, 분명히 정부도 집단 감염을 예측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사태 때 정부의 대처를 비교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전례 없었던 감염병이죠. 여기에 대한 비상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전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 행정이겠죠. 그리고 국민 86% 이상이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호인들, 재소자의 변호인 얘기는 신천지 때는 저렇게 압수수색 얘기하면서 엄정 대응을 외쳤는데, 이제 본인들의 문제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방역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냐, 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신천지 때는 이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저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동부구치소 문제가 오니까 곧바로 이제 추미애 장관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죠. 신천지 때는 사실은 그 대검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게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되면은 신천지를 자극해서 오히려 방역하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압수수색을 자제해달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대검에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에 반해서 동부구치소는 법무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1차 때 2월 3월에 대구 신천지, 2차 때 8월 서울 이태원부터 광화문까지 2차 대회 둘 다 민간, 어떻게 보면 종교 중심의 그 시설이었습니다. 근데 3차는 국가관리시설, 명백하게 그 국가, 특히 법무부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책임을 추미애 장관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 그게 단순히 정치적인 책임이 아니라 법적 책임도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도 야당에서 고발하고 시민단체도 고발하긴 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법무부 노조에서 직무유기로 추 장관을 고발을 했는데, 법무부 노조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보고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고발해서 법적 소송이 이어지면 추 장관이 어떻게 보면은 법적 책임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광일 교수님, 지금 네.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는데, 앞서 자막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2주간 목욕 금지 관련, 이 동부구치소 내부에서 재소자들의 볼멘 소리, 분노에 찬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법무부는 일단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송구하다고 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원장도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거들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목욕이라든가 운동을 금지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사회도 3단계에서는 운동 지금 우리 헬스 시설 못 가잖아요. 목욕탕 지금 못 갑니다. 사우나도 못 가고. 이건 3단계의 어떤 방역 기준의 적용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인권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은 마스크를 미지급한다거나 과밀 수용한다거나 이런 어떤 생명과 건강의 어떤 부분들을 철저하게 못 지킨 그런 교정시설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받아들여야 저는 좀 이제 구분을 해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까 운동이다 이런 거는 더 이상 확산을 금지하게 하기 위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어떤 이 목적인 것이지, 이것이 인권을 유린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도 지금 목욕탕 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부구치소 얘기, 이 정부의 방역 대책 계속해서 좀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백신 늑장 확보 문제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를 비판하고 있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의 발언 하나가 정치권 내에서 여러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서민 교수의 목소리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나 이제 뭐 일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래야 이제 발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필요하면 욕도 좀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정부는 욕 먹는 거를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그 상황을 이제 모면하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합니다. 기생충 박사의 목소리 잠깐 듣고 왔고요. 김 변호사님. 논란을 제가 좀 요약하자면 이틀 전에 있었던 한 토론회에서 고민정 의원이 백신을 계약, 구매하고 완료되는 모든 과정은 비밀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랬더니 이제 야당에서는 거짓말이다. 계약 상대방은 제약회사이지 국가가 아니다. 그리고 제약회사는 SNS에 이걸 다 공개한다. 비밀 계약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저 토론 보지 못했는데 처음에 이제 보도가 됐을 때는 고민정 의원이 이거 국가와 국가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는 취지로 보도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변이 무슨 국가 대 국가냐, 국가 대 제약회사의 거래일 뿐이야. 고민정 의원 잘못 얘기한 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민정 의원 또 바로 이제 저 팩트 체크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중에 들어갔더라고요. 본인은 나라 대 나라에 간의 계약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백신 구매부터 여기에는 모든 단계 다 비밀 협약이 돼 있어서 이거는 밝힐 수가 없다. 또 백신 공급 수량 시기는 비밀이 될 수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비밀 협약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요. 고민정 의원이 계약서 못 보셨죠? 못 보셨을 겁니다. 왜? 고민정 의원 말대로 하면 비밀이 어떻게 봅니까? 여당이 초선 의원이. 저도 당연히 못 봤고요. 자, 그러면 비밀 협약이 있는지 아닌지 저는 확인 못했습니다. 고민정은 확인 못했을 거예요. 그게 국가 대 국가 대 계약이든 우리 국가와 파이자 또는 모더나와의 계약이든 간에 중요한 건요. 지금 해외에 보면 어느 나라 얼만큼 확보해가지고 언제부터 많은 다 압니다. 그죠? 영국 얼마 확보했고, 일본 얼마 확보했고, 미국 다 압니다. 그럼 미국도, 영국도, 일본도, 프랑스도, 독일도, 뭐 나라에는 하도 많아 다 얘기 못하겠는데 전부 다 그 제약회사와의 계약을 위반한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모더나하고 화이자는 미국과 일본과 영국을 상대로 소송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 우리가 자세한 내용, 뭐 얼마를 주고 뭐 이런 거 알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불안하니 언제 들어와서 언제 맞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알려달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거 뭐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부를 두둔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국민이 불안하니 그걸 알려달라는 건데 확인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은 다 공개되어 있는데 이거 비밀협약 돼 있어서 공개할 수 없습니다라는 여당 초선의원의 말을 저는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납득 좀 시켜주시라. 라는 겁니다. 김관욱 교수님. 논란이 하나 더 있는데 글쎄 뭐 이걸 논란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의견 차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백신을 좀 늦게 맞아도 된다라는 측면과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생각하면 할 수 없는 말이다. 물론 뭐 단순히 여당 초선 의원의 말일 수도 있지만 또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 말의 무게 좀 뭐 이 백신 상황을 좀 글쎄요 좀 가볍게 혹은 좀 크게 보는 거 아닌가라는 시각도 좀 있거든요. 백신을 좀 안정적으로 맞아야 되겠다. 뭐 그런 취지라고 좀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들은 빨리 좀 이걸 맞고 싶은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일단은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고 그걸 안정적으로 접종하면 그 우려들이 굉장히 최소화될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확보가 안 된 그러니까 조기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늦게 맞아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가능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럴 때에는 그런 식으로 뭐 늦게 맞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기보다는 우리가 빨리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접종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맞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취지는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의 백신 발언 왜 논란이 됐는지 사실관계도 저희가 한번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